안녕하세요. 우리가 대출을 좀 일찍 갚으려고 할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수료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이자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오늘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대출금을 일찍 갚으면 이자를 아끼니까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내는 페널티, 즉 수수료가 법적으로는 이자와 똑같다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말 흥미로운 법적 논쟁이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법정이 아니었어요. 수십억 원이 오고 간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 계약서에 숨어 있던 어떤 수수료, 조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회사가 계약서상으로는 68억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통장에 찍힌 돈은 약 5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각종 수수료를 미리 떼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무려 1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이 돈은 뭐 PF 취급 수수료다, 선이자다 이런 이름으로 대출금이 지급되자마자 돈 빌려준 쪽에서 그냥 먼저 떼어간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대출금을 약속보다 일찍 갚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회사는 이거 이름만 수수료지 사실상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 아니냐면서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1심과 2심,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요, 돈을 빌린 회사 쪽이 이겼습니다. 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돌아갔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2021년에 소송이 시작돼서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을 거치면서 연이어 돈을 빌린 회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름만 수수료일 뿐이지 실질은 이자다. 법적으로 간주이자로 봐야 한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출과 관련해서 받은 돈은 이름이 뭐든 다 이자로 간주해서 그 총액이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쪽이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복했고요.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우리나라 금융계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단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이거 교묘하게 포장만 바꾼 이자인가? 아니면 아예 성격이 다른 별개의 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답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다수 의견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수 의견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돈을 빌려 쓴 대가, 즉 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을 중간에 깬 것에 대한 위약금, 법적으로 말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일종의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본 겁니다. 바로 이 문구가 다수 의견의 생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수수료는 돈을 쓴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이런 의미죠. 당신이 돈을 일찍 갚는 바람에 내가 원래 만기까지 쭉 받았어야 할 이자를 못 받게 됐으니 그 손해를 물어내라. 이런 성격의 손해배상금이라는 겁니다. 다수 의견은 크게 세 가지 논리를 폈는데요. 첫째, 이건 미래의 이자 손실을 보상하는 거지 지금 돈을 쓰는 대가가 아니다. 둘째, 이걸 섣불리 이자로 판단해버리면 이자 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 아주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과도한 위약금은 이미 약관규제법 같은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법관이 여기에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반대 의견은 이번 다수 의견 판결이 금융시장에 아주 위험한 법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반대 의견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아니, 보상하려는 손해가 결국 받지 못하게 된 이자라면 그 보상금도 결국 이름만 바꾼 이자 아니냐라는 거죠. 경제적인 실질이 똑같은데 왜 법적으로 다르게 보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소수 의견이 가장 우려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돈 빌려주는 쪽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에 딱 맞춰서 대출을 해준 뒤에 대신 엄청나게 비싼 중도 상환 수수료를 걸어두는 거죠. 그럼 돈 빌린 사람은 다른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위약금 무서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법의 감시를 피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판결이 우리 현실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판결 하나로 대출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의 복잡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면 손해배상금으로 취급되고요.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기존 판례에 따라 여전히 이자로 취급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상황이 된 거죠. 결국 대법원은 돈 빌려준 사람의 계약상 이익보호와 돈 빌린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선을 그은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결이 과연 정당한 계약을 보호하는 현명한 판단일까요? 아니면 소비자를 울릴 수 있는 새로운 허점을 만든 것일까요? 앞으로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